휴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두 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용 사건에 대해서 또 송철호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있었고 각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김용에 대해서는 5년 징역형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송철호에 대해서는 3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1심 판결을 놓고 가장 주목받는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민주당의 전 당대표였던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이 재판을 앞뒤로 두고 이낙연으로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의 당대표직 준퇴 문제를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이슈를 제기해도 다 묻혀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당이 되어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낙연으로서는 이낙연의 평소 스타일로 봐서 이낙연으로서는 가장 최고조의 이런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이낙연이 과연 이재명과 갈라설 수 있느냐, 민주당을 둘로 쪼갤 수 있느냐, 이낙연이 신당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낙연의 메시지가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는 곳은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재판입니다. 검찰 수사에 이은 재판으로 이재명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다시 구속이 된다든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재명의 정치적 추락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직을 상실하거나 민주당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재명의 정치적 비전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이 이재명의 정치적 몰락,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판이 언제나 이게 함께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정치적 추락, 이게 같이 움직이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로서도 이재명과 같은 이런 야당 대표,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영장을 치는 것, 모든 걸 이런 정치 상황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정치권도 검찰의 수사, 이 사법부의 이재명에 대한 재판, 이걸 봐가면서 이 정치권도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의 관계, 이낙연의 움직임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분당을 하고 민주당이 신당을 하게 된다면 그 중심은 이낙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낙연이 아니고서는 민주당의 분당, 신당, 이 응집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이낙연의 움직임은 굉장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이낙연계, 이낙연계의 싱크탱크입니다. 연대와 공생, 이 정형호 조직위원장이 이미 지난달 초에 이 밝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낙연을 찾아가서 이 신당을 해야 한다, 분당을 해야 한다, 깃발을 들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낙연이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화까지 냈다.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없다. 또 총선을 앞두고 타이밍이 부적절하다. 조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반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낙연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실천 행동에서는 지난달 말에 이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으로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발기인 대회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주변에는 이제 모두 신당을 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늦은 사람들이 이낙연계라고 불리는 민주당의 소위 한 30명 가까이 되는 이 현역 의원들이고 비명 반명 의원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보다 더 늦은 사람이 이낙연이었다. 그런데 이낙연이 한 달 전쯤에는 자기 주변에 이런 많은 신당을 해야 한다, 이재명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한 달 만에 이낙연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뀌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이낙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재명에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됐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이 김용의 재판과 송철호의 재판입니다. 김용의 재판이었는데 그 판결문에 이재명이 김용보다 더 많이 거론이 됐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판결문에서 판사도 앞뒤 말이 맞게 하려면 그 6억 원이라는 돈이 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들어왔느냐, 어디에 쓰였느냐, 이게 설명이 돼야 김용의 형량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철호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송철호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상대편 후보인 김기현에 대해서 불법 수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사가 있었고 그걸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나서서 송철호 선거를 지원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송철호 사건 판결문에 송철호보다 문재인이 더 많이 거론된 이유입니다. 문재인이 아니고서는 이 사건이 설명이 되지 않고 송철호와 황운하에 대해서 어떻게 죄명을 정하고 어떻게 형량을 정해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이 가장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의 재판에서 이재명, 송철호 재판에서 문재인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됐다. 이게 민주당의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문재인은 결국 이번 총선 전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는 이유는 그 대장동의 428억 원, 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 저수지라고 하는 이 428억 원과 이재명의 관계, 이 부분에 검찰 수사가 집중이 앞으로 될 것이다. 그 다음 선거법 위반이고 위정교 사고 또 백현동입니다. 또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된다면 불거지게 될 대북 송금입니다. 대북 송금도 현재 이화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건들로 인해서 이재명이 적어도 멀리 봐서 대통령 선거 전에 선거법 위반 재판, 위정교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는 나갈 수가 없다. 그 다음 이재명이 그 전에 판결이 내려져서 법정 구속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더 당겨져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민주당의 100% 공천권을 휘두르고 총선을 이끈다. 이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절반, 최소한 절반 이상의 이 비명, 반명들의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 김용과 송철호의 1심 판결문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재명은 이제 여기에 반발해서 이재명 자신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공천도 모두 자기 측근들로 다 공천을 해야 하고 비명, 반명 대부분의 칼질을 해야 합니다. 또 총선도 자기 이름으로 치러야 하고 또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달려본다라는 게 지금으로서 이재명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고 이낙연이 본격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서 유일한 출구는 민주당이 분당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이재명과 이낙연이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물밑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마 문재인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재명이 이 자신의 공천권을 상당 부분을 양보를 해야 되는 셈입니다. 이낙연 측에 문재인 측에.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먼저 개딸들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민주당의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측근들이 아닌 친명들이 아닌 비명 반명을 공천하는 그 자체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이재명이 공천권을 양보를 하고 총선에서 자신은 2선으로 빠지고 1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세우면 총선을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민주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 공은 이재명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다음에 당대표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다시 된다 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은 또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재명은 갈수록 개딸을 안고
친명 공천, 비명 반명에 대한 학살 공천, 또 총선에서 자기가 당의 얼굴로 나서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선물처럼 던져주는 몇몇 자리, 이거에 만족하고 이낙연이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 문재인이 거기에 만족하고, 지금 문재인 자신도 뭐 굉장히 사법적으로 위험하긴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문재인 개들이 이재명에게 협조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쳐다보는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의 공천도 믿을 수 없고 이재명이 앞장서는 총선도 믿을 수가 없다. 선거법에 있어서도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병립형 비례대표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낙연, 송영길, 조국 등이 신당을 해봐야 설 자리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재명은 공천에서 총선에서 자기 이름으로 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로 모두 공천을 하고 총선에서 승부에 임하는 이런 자세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분당하고 민주당 공천에서 학살을 당한 비명반명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이낙연이 깃발을 들고 민주당을 쪼개서 분당을 해서 신당을 하는 방법, 이게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판단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낙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아마 이번 달 안으로는 이낙연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 이낙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여권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 될 것이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은 뭐 매일같이 탄핵이나 특검을 떠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검찰로서도 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상황,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구속영장 재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